없어요? B 없어? 닫아? 그러면 이제 바이블 저기 접방 연습 문제. 바이블 접방 연습. 바이블 접방. 접방 연습 문제. 특히 실력 따지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과거 기출 문제가 좀 많아. 옛날 거긴 해도. 연습 문제 풀어봤냐? 그렇지. 아직 못 풀었죠. 휴가 때 잘 쉬었죠. 자,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문제 몇 개는 풀어봤었지. 그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있죠? 이걸 해보세요. 기본 따지기 뭐 기본 문제일 거고. 자, 이거 보세요. 한 몇 개 풀어보자. 다른 반처럼. 자, 여러분 18번 푸시고요. 18번 푸시는 분은 19번. 이렇게 두 개 해보세요. 18, 19. 풀어봅시다. 오, 가방 바뀌었어.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은품이야? 그러니까 초인트 살 때 사은품이야 하면 가방을 샀어. 저 더럽게 비싼데?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원래 보통 저거 캐리어 하나 사면은 저거 사은품으로 주거든? 해보세요. 이제 죽었어. 아주 스트레스가 내가 살 한 20kg 빠지게 만들었네. 정치. 네가 정치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오감이긴 하지만, 어? 승복자세대로 같이 경쟁한다는 얘기야. 알고 있냐? 장기를 두면 차포 다 띄고 다니지 내 실력대로 한다는 얘기거든? 차포는 네가 만들어야 되지. 저 백분이 진짜. 아직 지금 네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아 100분이 10%? 아 좀 하면 오를 수 있어. 10%가 작아 보일 거야 되게. 숫자 10%. 그냥 봐봐 이제. 이 100분이가 내가 예를 들어 자만하고 공부를 순간 안에서 10% 떨어지는 건 금방인데, 그 떨어진 10%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거든. 노력. 내신이야. 내 앞에 있는 2명, 3명, 한 5명 제끼면 되지. 모의고사에서 100분이 1% 오르려면 내가 몇만 명을 제껴야 되는데 전국에서. 혜정아, 내가 수능 때 총점으로 100분이 몇 나왔을 거 아니야? 내가 수능 볼 때는 수능 총점으로 매겼거든. 100분이 총점. 100분이 몇 나왔을 것 같아? 총합이. 나는 참고로 너무 특전형으로 봤어. 내가 시고 빵촌이어서. 몇 나왔을 것 같아? 100분이. 5%? 어? 5%? 내가 수능 특자로 봤거든. 지금의 수시 전형.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 가는 거. 그래서 수능 특차로 갈 수 있으려면은 100분위가 3% 이내에 들면 연고대 특차를 쓸 수 있었어. 3%? 특차맨이라고 불렀거든 그때. 특차맨. 애들 되게 부러워했어. 내가 몇 나왔을 거 아니야? 1.8이었거든. 그 숫자를 내가 만들려고 내가 진짜 그 얼마나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12%야, 15%야? 15%면 3등분 중반, 초중이잖아. 그 정도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간극을 봤을 때 공부하는 정도를 좀 이제 대충 이제 평균 비례를 해보면
지금 네가 공부하는 상태야. 지금 2등급으로 봤을 때는 너는 인간이 진짜 완전히 각성을 해야 돼. 넌 각성만으로 안 돼,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머릿속에 온통 공부와 그 다음에 내 등급 성적 이거에만 지금 신경 써도 될까 말까 지금. 예,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 스트레스를 네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줘야 돼 너한테. 정시 준비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수시로 계속 모의고사 풀고 공부하고 오답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거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는 배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 자, 18번 문제는 뭐야? 또 3차 함수의 한 점에서 적방 거서 다시 또 만나는 점이지? 그치? 그럼 기본 풀이는 뭐야? 적방 구한 다음에 다시 함수랑 연립해서 나머지 교점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 원래? 예, 그렇게 해서 구하면 18번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알려줬던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개념이 좀 약간 이해가 되시는 분, 그게 기억이 좀 나는 분 하면 그거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이제 3차 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파악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19번 나와? 제대로 푼 거 맞아 19번? 그 기억났냐? 처음 풀 때는 어땠어? 감이 안 왔지? 그치? 근데 딱 해설 보니까 평균값 정리지? 그래서 이게 다 안 돼요 이게. 19번은 되게 문제 18번 나온 사람은 19번 볼 때 문제가 벙칠 거야. 뭐지? 이럴 거예요. 근데 19번 문제가 평균값 정리 문제인데 이게 왜 평균값 정리인지를 끌어내는 과정이 어려워. 잘 기억 안 나. 그래서 어려워하거든요. 평균값 정리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거든. 십 18번은 나오죠? 계산하면 되니까. 19번을 잘 봐봐. 19번 볼 때,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일단 F1값 범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가에서 F2가 7로 나왔어. 그 다음에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래. F2가 7이고.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살짝 뭐 절대값을 풀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자, 잘못된 풀이로 가는 수 있는 방향이 이런 겁니다. 자, 도함수는 이제 원함수 fx의 지금 프라임인데, 자, 도함수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나와있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럼 fx 다항함수 아니야? fx가 1차함수가 돼야 프라임 했을 때 상수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 fx를 예를 들어 만약 뭐 절대값 fx를 뭐 이렇게 놓고 푼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도 아니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놓은 거에 대해 지금 오류가 있지. 심각한 오류가 있죠. 무슨 오류야? 내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해놓고 조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바로 fx를 이렇게 다항함수를 만들어놨어. 이렇게 한 거거든? 과정 이해돼? 이 풀이에 심각한 오류가 있지. 뭘까? 면접 잘 봐야지. 예준씨? 뭐야? 무슨 소리일까? 아직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죠. 자, 내가 이과생들 두 분한테 물어본 이유는 아직 지금 이제 미적을 뭐 이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특 과정까지 다루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지.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수히 많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야. 그러니까 얘가 이 fx가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항함수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안 맞아. 자,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요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이 요게. 결국 fx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항함수면 당연히 놓고 하겠지. 다항함수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식으로 봤을 때 아직 뭐가 감이 안 잡혀. 문제가 잘 안 되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가 지금 F2라는 얘기죠. F2 7이지. 그지? 조건은 이거 하나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지금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래요. 대체 뭘 푸냐는 거야. 그러면서 F1 범위 물어봐. F1 1일 때 어디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겠지.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요? 이 두 점을 이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의 기울기야. 프라임 값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평균값 정리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지? 그지?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뭐야? 임의의 두 점을 다 봤을 때 그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있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이 순간 변화율이 같은 값을 갖는 C가 반드시 이 구간 사이에 존재하죠. 그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과 2를 잡았어. 그래서 곡선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지. 이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는 이 점이 1,2 사이에 존재하는 게 평균값 정리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2와 1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이거와 같은 값을 갖는 요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평균값 정리의 뜻이에요. 되게 어색해. 이게 평균값 정리 그래서 어려워하거든. 그러면 자 지금 이걸 이용하면 여기에서 F2가 7이니까 좌변이 7-F1이지. 이게 결국 F'C가 되는데 문제에서 F'C의 범위가 나와 있죠.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입하면 7-F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의값 정리로. 그래서 F1 범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매끄럽지 않을 거야. 이게 편값 정리 특징이에요. 문제도 많지 않은데 정리를 이럴 때 넣어야 되니까 어려워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요. 19번이.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고3 모의고사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하나씩 나와. 간혹가다 잊을만 할 때쯤 나오는 잊을만 할 때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나 평값 정리가 잊을만 할 때쯤 나요. 잊을만 할 때쯤 보통. 어떤 해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갑자기 또 한 2-3년 뛰다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 이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하면 돼. 사이값 정리 그래도 약간 보여. 막 실근의 존재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사이값 정리인데 평값 정리 잘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요런 요 프라임X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조건, 이 값의 범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함수값이나 이런 관련한 거 나올 때 평값 정리를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 문제를 풀어봐야 해요. 그리고 근데 또 문제도 몇 개 없어요. 5개도 안 돼. 네, 별로 없어요. 고3 기출 문제 보면은 우리가 쌤비 수준에서 풀었던 문제, 여기 푼 문제가 다 기출이거든. 그런 문제나 있고 그건 다 풀잖아 누구나. 근데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자 20번은 제끼면 돼요. 이건 아주 1990년대 문제야.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연습 문제는 문제 몇 개 없으니까 잘 풀어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C를 또 이제 또 몇 개 했었지 또 이제 다시 세는 거 보자고. 적방도 한번 해볼까? 자, 우리 한번 적방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쌤 가서 여러분 482번, 482 풀어보세요. 482번. 자, 482번 풀어보세요. 풀어봐요. 자, 시간 한 5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혜정아, 너 기말고사 시험지 있지? 집에 있냐 혹시?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갖고 와줘. 이게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게 있거든. 볼게. 자, 개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그래도 어려워졌게 나올 겁니다. 그 걔네들 저기 계약이라서 6시에 옵니다. 6시에. 네. 자,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나오지? 자, 순서랑 답도 확인해봤죠? 이게 저기 나형 수능 기출이 나형. 문과가 상당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아주 문과 괜찮았지? 이게 문과 괜찮은데 공통되면서 완전 진짜 문과 개망하고 완전 그죠? 이과는 살판 났고 그렇게 됐지. 그 당시 문과 같은 경우 이과도 비슷하긴 했는데 항상 그때 공식이 있었어요. 문과 수능 26 플러스 4
또는 27 더하기 3 맨날 이렇게 불렀거든. 이거는 진짜 다 맞춰요. 다 맞춰. 기출문제만 고3 때 쭉 풀어도 다 맞춰. 그리고 요거 문제를 하나씩 맞추면 이제 3, 2, 1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문과 패턴이 항상. 이런 데서 되게 문과 애들은 겨울방학 고3 올라오면 겨울방학 때 단돌이 치면은 그래도 애들이 못해도 3, 2등급 떴단 말이야. 그래서 3월에 딱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푸시를 계속하면은 거의 막 2, 1 이렇게 뜨고 그랬거든. 애들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참 아주 괴롭죠. 왜냐면 공통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지. 자, 거기 보면은 자 gx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지. 자, 볼게요. 복선 gx 위에 점 2,g2에서의 접방. 자, 우리가 될 건 뭐야? g의 이 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g' 이 값도 구하면 우리가 다 알겠지. 그렇죠? 얘는 기울기, 얘는 점이잖아.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조건 가. gx랑 fx 관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를 봅시다. 리미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극한값, 극한식이죠. 자, 얘가 지금 분모 0으로 간지 수렴하죠. 그러니까 결국 f2와 g2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먼저 극한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당연히 따져야 될 조건이야. 이런 게. 그러면 자, 이제 요거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를 갑시다. 가에서 gx와 fx식 나와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하면 f2와 g를 다 알 수 있죠. 그치? x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값이 같으니까 결국 두 개 모두 1이겠죠. 그치? 자, 됐어요. 그래서 g 1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보자. 이런 음꼴의 극한식은 이제 거의가 다 미분계수식으로 변형돼요. 단 기본 전제는 뭐야? 함수,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미분계수 파트에서 했지만 주어진 음꼴의 극한식을 미분계수 형태로 변형, 즉 평균 변화식으로 변형해서 미분계수를 풀 수 있는 기본 전제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은 미분계수식으로 변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해야 돼요.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f와 g가 모두 다 함수죠. 예.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 항상 이 말을 외워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예.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냥 원래 미분 가능하단 말 해야 되는데 그냥 세트로 해놔.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다 배웠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외워놓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자, 그래서 뭐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극한이나 미분계수에서 많이 했지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니까 얘가 뭐야? F'이 얘는 G'이겠지. 따라서 여기 극한식에서는 F'2에서 G'2를 뺀 게 2다. 자, 그럼 이제 뭘 또 쓰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 자, G'X가 자, 3X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이렇게 해서 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결국 F'이와 G'를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네. 484. 예, 484. 평가 풀어봅시다. 484번 풀어보세요.
요거 중간 거 한 장만 나한테 좀 다음 시간에 줘. 마지막 확인 좀 할게요.
자, 이거 집중력 문제예요. 집중력. 이거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때 만나면 이 문제 풀어줘야 돼. 계산을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푸는 사람들 계산이 슬슬 많아지고 있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자, 이 계산력도 잘 봐. 집중력과 계산력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자, 이게 내 기억에 아마 그때 20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 20번이었나? 그래, 뒷번호 문제였어요. 까먹고 있지 않지? 내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건 까먹고 있지 않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내수가 등차수열. 등차수 방식이면 A-3대 A 빼기 대 A 플러스 대 A 플러스 3대 교체. 기억하고 있냐? 네. 최고점 내수 2는 4차함수야. fx. 곱선 fx의 점, 이거에서의 적방과 2,f에서의 적방. k, 여기서 만난다. 이 문제는 되게 고난도야, 고난도. 이렇게 여러분 수원에서 배운 내용과 순수 배운 내용이 섞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푼 사람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 이게 내 기억에 그때 20번 문제였어요. 이게 상당한 고난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문제는 요게 지금 이 순서대로 등차조를 이룬다. 그렇다고 무슨 f-1 값을 a 빼기 3d, f0 값을 a 빼기 d 이렇게 놓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걸? 왜냐면 fx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여기서 지금 쭉 문제를 봤을 때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거기까지야. 거기서 이제 여기서 테크닉이 필요해.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는 거야. 고3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연습해야 되는 테크닉인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빡세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갔죠. 빡세죠. 볼까요 잠깐? 봐봐. 좀 보면은 와, 결국에 갔어? 이상해졌어요. 그게 막 와 그렇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연히 fx를 x 내제곱하기 쭉 개수를 놓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건 뭐냐면 fx 놓고 미지수가 4개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0, 1, 2 넣어서 등차조시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지. 괴롭죠? 자, 지금 고2니까 당연히 안 돼요. 이제 보자. 이제 하나 우리가 배우자고 테크닉을. 자, 이게 대충 이제 이거 그림 이제 고3 기준이야 사실은. 원래 이게 고3 때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창조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선이 이게 뭐냐면 여기 F0, F1, F2 그러니까 F-1 X가 마이너스 1 X가 0 그 다음에 X가 1 X가 2 이때 요 Y 값들 있지. Y 값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Y 값들이 등차수를 이루면은 이 간격이 다 같지. 결국 이 네 점은 한 직선 위에 존재해요. 동의하세요? 이제? 동의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테크닉이 나오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fx죠. 그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리고 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결국 fx와 이 직선을 연립한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이거란 얘기죠.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fx가 한 방에 설정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꼭 알아야 될 스킬이에요. 요게. 자, 봐. 작년에 고1 때 있잖아. 자, 우리 2차 함수 내가 간략하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자, 여기 fx 있습니다. 2차 함수 1이야. 이거 아마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자, fx 있어요. 여기 뭐 x 플러스 1 있고 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x 이퀄 1 여기서 접해. 이 직선 구하는 방법. 자, 생기초로 배울 땐 어떻게 해? 여기 지금 1,3지나니까 대입해서 하나 구하고 판별식 써가지고 연립해서 풀지. 근데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게 하나 뭐야? fx 식에서 이 직선을 연립한 이 방정식이 x-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fx 빼면 직선식 그냥 나온다고. 그 원리 일반적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이게 등차수열 관계 있다. 결국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fx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fx가 얘를 이항을 시키면 이제 f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했던 계산에 비해 정말 허무하게 됐죠. 허무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기억력이 오래 가게 돼. 요게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다음부터 이제 문제 해결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기 무슨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차수열 조건들 다 썼거든요. 지금 우리가 요게 아주 중요 테크닉이에요. 요게 fx 이렇게 놓는 거.
그래서 이제 fx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여기에서의 적방과 2,에서 적방이 맞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계산이죠. 마이너스 1,에서 적방 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해서 k, 0죠. x절편이 일치한다. 그렇게 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2k가 20이다. 이것까지 같이 이용해서 막 센 계산을 때리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 풀이니까 영상으로 대체하면 될 거야. 문제 풀이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몇 개 풀고 있거든? 야, 왜 가운데로 앉지 왜? 네. 그냥 편한 대로 앉아, 여기. 야, 여기 앉을게. 그냥 알아서 편한 대로 앉아 그냥.